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말하지 않는다. 감정이 치솟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 모멸감 같은 감정이 단숨에 밀려올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속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뱉은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평생 이어온 관계도 하루아침에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 뇌의 전두엽, 즉 이성을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이때 나오는 말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충동에서 나온 것이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투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일수록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선택이라 여깁니다. 특히 1대1 대화나 메시지로 싸움이 번질 상황에서는 잠시 대화 도구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입니다. 차라리 휴대폰 메모장에 떠오르는 감정을 적어보세요.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장된 해석과 왜곡된 감정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선명해집니다. 또한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조금만 진정하고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같은 한 줄 메시지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의 태도에서 신중함을 잃고 대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잠시 멈춘 후 나누는 대화는 충돌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화가 날수록, 감정이 올라올수록 입을 닫는 습관,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본능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 다 개입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일에 개입하려 듭니다. 가족 문제, 회사 동료 갈등, 친구의 연애 문제까지. 물론 그 시작은 배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개입은 타인에게 의존을, 자신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남깁니다. 더구나 문제의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당신을 불만의 대상으로 돌리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작 당신은 본인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며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만 남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움과 개입을 구분합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나서야 하고 어떤 문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겪고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건 직접 해결하셔야 할 문제 같아요. 이 한마디는 회피가 아닌 경계입니다. 선을 그은다는 건 무책임한 게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문제를 대신 짊어질 순 없습니다. 진짜 돕고 싶다면 개입보다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서지 않을 자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핵심입니다. 셋째, 사소한 말에도 휘청거리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그 말을 곱씹으며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소한 말에 자신을 휘둘리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은 대부분 상대의 시선일 뿐이며 그 시선은 때로 감정, 편견 또는 피상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말이 정말 나를 잘 알아서 한 말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그 말에 힘은 주어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타인의 말에는 그 사람의 삶의 배경, 가치관, 상처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소한 농담이나 무심한 말에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기보다 내가 지금 왜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먼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자존감이 안정된 사람은 남의 말보다 자신의 기준을 우선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가 진실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내면의 목소리에 더 집중합니다. 물론 모든 비평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조언은 받아들이되 공격성 있는 말에까지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한 마음은 타인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훈련시킨 사람은 말보다 삶을 중심으로 두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걷게 됩니다. 넷째,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집니다. 그게 아니었어. 내 뜻은 그게 아니야 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반드시 이해를 낳지 않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해는 애초에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시험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오해를 해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해가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말이 많아 보이고 방어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지나친 해명은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태도와 결과로 답을 대신하는 것이 훨씬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결국 누가 옳았는지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설명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은 때로 설명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냉소가 아니라 시간이 답할 것이다라는 확신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또한 설명을 덜어내면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을 잃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삶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아닌 일관된 태도로 신뢰를 얻고 말보다 행동으로 말합니다. 결국 오래가는 관계는 많은 말이 아니라 깊은 신뢰로 유지됩니다. 설명은 줄이고 중심은 더 굳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택하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내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변명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랬어. 나는 나름대로 잘했는데 같은 말들이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결국 자신을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상황일수록 가장 먼저 자기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놓친 건 없었을까? 내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니었나?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태도는 단순한 반성이 아닌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억울함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용기에 감동합니다. 진짜 믿음은 완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핑계는 한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어도 결국 더 큰 불신을 낳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 판단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부족했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시 기회를 줍니다. 남 탓을 할수록 자신은 멈추게 되고 책임을 질수록 자신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 진심을 먼저 꺼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수를 숨기고 덮는 사람보다 오히려 먼저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에게 신뢰가 모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섯째,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밤마다 이불을 차며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조금만 참았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물고 늘어져 하루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뺏어갑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반복된 후회는 과거에 자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감정을 허용하되 머물지는 않습니다. 후회는 들여다보되 그 안에 갇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오직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만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를 후회로만 두지 않습니다. 반성과 성찰, 개선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 나를 움직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복귀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은 다음 선택을 더 신중하게 만들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후회는 이처럼 교훈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의 끝을 정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같은 생각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같은 후회를 10번 되풀이하는 건 자기학대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용서할 줄도 압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한 상태였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시간 속 나에게도 연민을 보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돌아보되 발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실수는 했지만 나 자신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후회는 붙들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교훈이라는 씨앗을 심는 것. 그렇게 오늘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후회를 다루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일곱째, 미래의 불확실성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다. 내일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하고 끝없는 질문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물론 계획과 대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과 걱정을 분리할 줄 압니다. 계획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반복하는 감정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상황으로 바꾸며 감정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리 작은 준비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마음속 불안은 점차 구체적인 확신으로 바뀝니다. 또한 그들은 불확실성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은 위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오늘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린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안을 이유로 멈추지 않고 불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삶은 지금에 있습니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보면 오늘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모여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는 믿고 기다리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걱정은 줄이고 준비는 늘리고 행동은 멈추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단단한 방식입니다. 8째, 타인의 평가에 목숨 걸지 않는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 한마디에 어떤 오해를 할까? 이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세상의 시선은 끝이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 기준을 스스로 세웁니다. 다수가 박수 쳐준다고 해서 옳은 길은 아닐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의미 있는 길은 존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신뢰합니다. 외적인 평가는 바람처럼 변합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바람을 일일이 붙잡으려 들면 결국 내 중심을 잃고 말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설적인 피드백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 섞인 말인지 구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처럼 보여주는 문화가 강한 시대일수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삶은 더욱 피곤해집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보여주는 것보다 진짜 살아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박수보다도 평안을, 관심보다도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주도권을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말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나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해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9째, 허용을 쫓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대단해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 빠집니다. 멋진 옷, 고급차, 화려한 직함, 눈에 띄는 라이프 스타일. 물론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삶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적인 포장보다 내적인 실력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허용은 잠시의 관심은 끌 수 있지만 오래가는 존중은 얻을 수 없다는 걸요. 허용은 끊임없는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저 사람보다 나아 보여야 해. 뒤처지면 안 되라는 불안이 허용을 키우고 결국 자신의 중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비교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아지려는 데 집중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소박할지라도 그 속엔 단단한 내공이 자리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가 얼마나 안정감 있는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죠. 진짜 실력자는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결과로 증명합니다. 말 대신 행동이, 포장 대신 본질이 중심이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다움이 곧 최고의 브랜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장식이 아닌 내면의 품격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또한 허용을 좇는 삶은 언제나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끊는 순간 무너지고 타인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널뛰기처럼 요동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남이 아닌 자기 삶에서 찾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배우는 기쁨, 정직한 하루를 보낸 뿌듯함,
소중한 사람들과의 조용한 저녁 식사. 이처럼 작고 사적인 순간에서 진짜 삶의 밀도를 느낍니다. 허영은 비워야 할 허상이고 겸손은 채워야 할 실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기보다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것보다 속이 더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빛납니다. 10번째, 자신을 돌보지 않는 과도한 희생을 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배려하는 건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소모시키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지워가며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무너지면 결국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배려는 자기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일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 같은 일상이 무너진 채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분노나 탈진으로 관계 자체를 망치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속이 타들어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와 정서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피로감이 쌓이면 용기 있게 잠시 멈춤을 선언할 줄 압니다. 어떤 도움도 지속 가능하려면 그 근간인 나 자신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의 회복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명상, 음악 감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마음을 정돈합니다. 이러한 작은 자기관리들이 결국 삶 전체의 평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너 대신 다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잘 설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을 더해줄게라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주는 사람이 지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과도한 희생은 결국 타인에게도 짐이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자 곁에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지나친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배려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자신을 향한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위 10가지 행동을 매일 하나씩 되새기고 작은 실천으로 옮겨 보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에너지를 현명하게 분배하며 자신의 중심을 견고히 세우고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며 자신을 돌보는 지혜를 실천할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은 한층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